필요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녁에. 이렇게 큰 덩치에다가 LKG로 한번 뿌리를 까면 200평에 낮아버리겠죠. 근데 이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덩치 큰 게 노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노영희 대표가 맨날 뿌리 많다 그러거든요. 비 오면 사흘 만에 다 먹고. 자기는 몰라. 태비 그거 오래 못 가. 그것도 뿌리가 꽉 감아가지고 금방 들어옵니다. 아, 고만 마시고 해. 자꾸 따라 샀어. 따라하지 말고 막 걸린다. 고만 마시면 이게. 아, 그렇지. 고만 하고 그런 사람 살아가는데 지금. 기술을 너무 많이 하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서울대학 가도록 안 가르친 데가 없습니다. 서울대학 가도록 공부를 안 할 뿐이지. 선생님이 못 가르쳐줘가지고 서울대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가르치지도 안 하더라. 예, 황금알론법을 개발하게 오픈할 때까지 제가 맨날 뻥을 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휴대폰 속에서 찾은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가르쳐줘가지고 빛을 갖고 살살 올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비카파다고 고맙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서사만을 이어른 서사만을 이원영 씨 2년 15,000병 뻐가고 나니까 제발 좀 살려달래. 이제 설탕을 좀 더 해가지고 뻥 되지 말고 그래 안 해도 된다고. 설탕을 더 해치가 돌빛으로 만들어 지금 얼마나 벌 거냐. 달라지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나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노정일 대표님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남한의 우리 그 70대 애들이 이 실을 찍어가지고 0.8에서 1.2까지 계속 송림이 더 크게 나오고 계속 8kg는 통과했고 지금 9kg 9kg에서 조금 있으면 통과할 것 같아요. 10kg 10kg에서 멈출 건지 안 멈추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분 15,000평에서 올해 3억은 거의 보장됐어요. 순수익. 왜 그랬겠어요? 수시로 전화합니다. 사진 찍어가 그것도 부족하면 밭에서 전화해가 동영상을 유도를 합니다. 동영상 통화했죠? 이파리 어느 위치를 비추라. 사진 찍어 어느 위치에 나타나는 사람 한참 찾아야 돼요. 사진 그 현상을 가지고 제가 판독을 합니다. 마늘 판독을 해서 가르칩니다. 제값이고 지금은 그 지역에서 다 통과해가지고 1등 1등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자꾸 얼마나 늘릴 거냐, 매출액이 얼마나 늘릴까 그 차이예요. 열 번 다릅니다. 태비형 거 다릅니다. 32번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밭이 주는 비료량과 밭이 주는 태비량과 잎의 행동은 제각기 다릅니다. 마늘 양파 질문 있습니까? 질문도 알아요. 예, 거야 돼. 이수가 1등이 나오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야 되니까 지금 비료가 지금 뭐입니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멈췄습니다. 여기 내려가다가 멈췄다는 건 비료가 있어가 비료를 다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단 2차 성장할 기미를 보입니다. 요건 뭔 말이냐면 영양이 떨어졌다. 잎의 영양이. 비가 요즘 며칠 사이 자주 온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연면시비 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설탕량을 더해서 2kg를 올려야 돼요. 1.5kg 못 잡습니다. 2kg를 해가지고 연면시비에서 늘려야 됩니다.
비 오기 전날이면 연면 12량을 1.5리터가 2리터 늘려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잡아줍니다. 금방 잡아줍니다. 우리 선생님입니다. 예. 그 마늘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에서도 우리 많이 했으니까 예. 마술적으로 이제 조금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저 그 1년차, 2년차 그 배송이 좀 먹하고 그 어쩌다 가르쳐주는 게 마늘에도 신경을 통 안 주고 무슨 법에는 말을 안 하고 있네. 무슨 법에 지금 요 잎까지는 넓게 되거나 안에 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하부의 잎에서 영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시 비료량이 부족합니다. 배수원시 작년에도 비료가 부족했어요. 마지막에 넓이는 좋았으나 정말 좋았으나 마지막에 잎이 굶어 죽었다. 뿌리게 비료 없었다. 오늘 한 번에 요만 듣고 집에 가서 NK 200평에 안파하면 평당 3,000원 늘어납니다. 보장합니다. 자, 예, 지금 어떤 궁금합니다. 예, 자신들이 분명히 사는데 지금 전문가로 세우고 하고 이렇게 지금 농사 지어가면서 사실 내 논이요 조금 뭐 아주 논이 든 논이 아니고 조금 낮은 논인데 물이 이제 조금 이래 쉽게 말해서 거기 무기가 좀 있다 거기 보시면 이 마늘이 조금 무기가 있고 해도 그걸 해가지고 이제 심으면 물을 좀 좋아하는지만 썩은 시랑입니다. 이랑을 땡도로 다치면 부끄러니까 제가 주시 있습니다. 창년간에 배수는 잡아야 됩니다. 배수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마늘 농사, 고랑 농사 하는 사람들은 두둑이의 높이에 따라서 전체 따라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게 얘기. 예. 저는 비닐 핑크거든요. 그 많이. 아, 비닐. 아, 지금 마늘에 비닐을 벗겨내버립니다. 예. 벗기 내비는 까지는 좋은데 그의 환경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비닐 벗기까지는 좋은데 거기 땅이 딱딱해져가지고 꽉 조하거나 이거는 잘 살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보여. 예, 우와. 예, 그거는 좀 유념해 주시. 위에 비닐이 있다면 섭을 약간 물고 있으니까 땅이 부드럽다는 겁니다. 요 보는 거는 땅이 조이는 건 좀 유념해 주시고. 예, 그리고 그좀 먹을 때 그 카라를 치려고 했는데 예. 몇 분 정도 시기를 하는 겁니까? 뽑아가 말랄 때까지 그 주기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비의 양에 따라서 이동량 뽑아가지고 가드레인 넣어놔도 연мет이라면 큽니다. 여동수지는 뽑아가 가드레인 넣어놓고 도로가에 가드레인 넣어놓고 연면집이 하는 분입니다. 요거는 우리 과수 같은 경우는 이 체내 저장 양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 잎의 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영양이 충분해야 되구나.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바꾸지 못하지는 않다는 거죠. 바꿀 수 있다. 얘 안에 개껏 들어보면 얼마 들어있겠습니까? 많이 연 겁니다. 한 더 못 미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무공예시라고. 예. 무공예시 한 2분의 3번을 받아들여요. 예.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아까 감리표가 제가 감리표 보면 책보다 커요. 예. 그죠? 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두에 작년 했을 때 꽃이 크게 달라집니다. 꽃이 많이 크기가 2, 30배 이상 큽니다. 그렇지. 근데 그건 고기 끝입니다. 고기 끝. 여기서 있는 에너지 고기 끝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얘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이니지로 공급해
영양소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몸속에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연면시비도 안 하면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 작물들은 그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보관하게 쓰는 게. 그럼 우리가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나 순간적으로 그 기간 안에 다시 자라고 끝이 납니다. 금방 이게 사용도 한다는 거예요. 얘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써버립니다. 그 저장했다가 쓰는 거는 피부를 저장하겠지만 얘들은 한 방에 다 씁니다. 여기에서 영향이 있을 때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잎 스스로는 뒤에서 밀어준 걸 착각해요. 그건 다 써버려요. 일주일 만에 다 씁니다. 쓴다는 말은 잎이 자라서 커버렸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비에 의해서 커버렸다. 크고 나면 얇아지지 않습니까? 얇아졌으면 펴버려요. 햇빛을 받아. 다시 그놈을 영양 잎의 영양실에 살을 짜고 옮아버려요.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또 얘가 얘는 원래 이렇게 건강했으니까 또 더 커야 돼가지고 또 생장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잎의 힘줄, 우리가 힘줄이라고 하는 연맥의 굳기 전에 딱딱해지기 전에 행동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행동이다. 우리가 지금 황금알 놓고 1번 공식에 해당하는 감나무를 과일나무를 키우려면 연면시비 횟수가 잦아야 됩니다. 제가 저걸 개발할 때는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연면시비를 6번을 했습니다. 약 22일 만에 6번을 했다는 말은 비를 이용했거든요. 비 앞비를. 비가 오기 전에 연면시비하고 비가 오고 난 뒤에 연면시비하다. 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횟수를 하기 어렵다. 일주일 만에 계산하면 그 양이 안 들어간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연면시비 횟수에서 이 나무의 형체를 바꿨다. 행동을 바꿔주면 그것 또한 잎의 크기에 불과하다. 이 살을 찌우는 것은 그 차후 다음 문제예요. 이 잎이 안에 종잎이 크게 태어나는 거나 이 가지가 굵어지는 거나 잎이 두꺼워지는 거나 연면시비를 해서 이 영양소가 이동해서 뿌리가 발생해서 다시 가지고는 받쳐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뭘 찾아올 거냐? 잎에서 내려간 영양소는 마늘이라는 가까이 많은 비료가 이시가 있다는 거예요. 탭이나 비료가. 그러나 가수 같은 경우는 이시 측정기에 이 기계를 측정했을 때 비료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니까 강해지는 에너지와 다른 우리가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과수원에서도 전면 비료 퇴비를 사용하는 게 맞다. 과일나무가 없는 곳에서도 토양 물리성을 좋게 해서 뿌리를 많이 뻗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지 않으면 그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 전면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이 된다면 비료와 퇴비를 살포했을 때 그쪽에서 풀뿌리가 깊게 뻗어서 토양 물리성을 좋게 만들어야겠죠. 땅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풀약을 쳐서 죽이든지 베든지 그 물리성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수 같은 경우 올 초순에 풀약을 쳐버리면 깊게 뻗었던 뿌리가 죽으면서 뿌리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요. 물리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 가수가 감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 지역에도 온도가 환경이 좋아졌을 때 뿌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잎에 영양소가 내려가지 않으면 뿌리가 안 번다. 잎의 두께가 두꺼웠을 때 많이 내려가고 많이 내려갔을 때만이 뿌리 눈에서 뿌리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잎이 얇아서 노릇핑핑한 거는 뿌리로는 만들 능력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작년 노재일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늘이 니리끼 한 거는 아무리 적어도 안 나타납니다. 깨어려서 안 해서 그렇지. 깨어려서 안 해서 그렇지. 그것보다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당감나무 늙은 거 바꿉니다. 제가 40년 동안 조그마한 나무 당연에 엄지손가락만큼 도장이 뻗게 만듭니다. 단 연면식 해서는 40년 동안 덜러있던 나무가 비아그라 먹는 것보다 벌떡 일어납니다. 잎이 두꺼워지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당감나무 노화된 걸 살리는 기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잎에다가 영양을 줘서 얘를 뿌리를 뻗치는 방법을 적용 안 시키다는 거예요. 잎이 두꺼워져서 뿌리를 많이 뻗쳐서 뿌리가 많이 나서 찾아오면 이 가지가 굵어지고 가지가 굵어진 만큼은 2차 성장도 하고 더 자랍니다. 그건 과실의 높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실이 횡방향이 먼저인 거는 과실의 높이를 키우는데 치중해야 되는데 이 면이 작았다고 해서 우리가 대가 생산 못하는 거 아니다. 잎의 두께를 빠른 시간에 두껍게 해서 가지를 굵게 가지를 굵게 할 정도로 힘이 실했다면 우리는 많이 뻗어나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고높이 뿌려갑니다. 이 참외의 길이, 요 참외의 희득길이 하다는 것은 후기 잎이 좀 얇아졌다는 거고, 이 참외는 꽃핀 시집에 잎의 센티미터가 작다는 거예요. 참외 이파리 꽃핀 시점은 14cm. 좋습니다. 대과가 나옵니다. 요 잎 같은 게 정글한 거예요. 그런데 요걸 더 키우면 넓이는 넓게 할 수 있으나 잎의 두께로서 길이는 넓힐 수 없다는 거예요. 요렇게 좋은 게 상품이라면 요에 해당하는 꽃핀 부위 잎 센티미터. 단감은 한꺼번에 4대 공식에 정립을 해놨습니다. 잎의 센티미터를 늘리면 횡방향이 넓어질 거예요. 그 후자적인 것은 잎의 두께와 가지 굵기라는 거예요. 잎의 두께는 뭘로? 엽록소량 측정기라서 엽록소량을 재서 잎의 두께를 찾아내면 된다. 뿌리 올 수 있는 비료량과 이시, 비료량과 퇴비, 토양물리성, 연면식에서 잎 두께 그것만 잡으면 이걸로 단감도 사과배도 우리가 리드할 수 있다. 과학적인 방법과 타이밍, 어떤 자재를 쓰냐에 따라 달라진다. 저 이쪽 지방에 충북에 복숭아 농장을 작년 5월달에 교육시가 연면식을 했습니다. 퇴비 주지만 이미 들어있는 것만 도장이 날 건데 굳이 그까지는 필요 없다. 잎 센티미터로 키워버리니까 복숭아가 종방향 길이가 꼭지까지 길어지고 자기가 복숭아 농사 짓고 나서는 제일 멋진 놈을 키웠다. 연면식을 하다가 어느 기간 돼서 멈춰버렸어. 잎의 길이는 기나 잎의 폭이 좀 좁아졌어. 가지가 가늘어졌어. 그래서 복숭아가 크다가 꼴빼기 살이 조금 적었다. 그런데 1등 자기가 농사 짓는 데 최고의 상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종방향 길이가 작은 놈을 잎 두께를 두껍게 하면 이렇게
깨집니다. 사과가 꽃핀 자리 옆에 과촉잎을 키우지 않는 상태에서 후반에 과를 키우면 꼭지 부위 쪼개집니다. 백화점 사과 하트 모양 길이가 깁니다. 그건 뭐냐면 꽃핀 자리 옆에 과실 옆에 잎의 크기가 크다는 겁니다. 잎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종방이 길어지고 시장에 가서 1등 사과는 찐빵처럼 납작합니다. 그건 과촉잎의 크기를 주거나 잎의 두께, 도장지가 많이 나서 키운 사과라. 이렇게 각자의 행동 부위가 다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갔다 해서 그 과실의 위치나 행동이 다르다. 각각. 마늘 같은 거는 포장지에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길이나 기나 두꺼우나 별로 안 따집니다. 우리 배소시 작년에도 이 잎이 말라 내려갈 때 비료량 부족, 올해도 지금 비료량 부족. 비료량이 부족하면 넓이는 넓으나 고높이 낮아지고 마늘 무게가 줄어듭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NK 한 포에 팽당 3,000원이 돈이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뚫어보는 사이에 마귀가 좀 들어간 거예요. 마늘 비닐이 찌질하게 켰는데 구멍이 다시 끝났어요. 들어갑니다. 구가 크도 어디로 찾아가니까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실이 됐든 어느 종이 됐든 그 종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 식물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생각이 같이 해야 됩니다. 누가 이 카드라 저 카드라 하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이 카드라 저 카드라 배우지 말고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과를 농사 잘 지으면 사과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사과의 생각과 같이 행동을 바꿔야 되고, 단감 농사를 잘 지으면 이 단감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얘들의 행동과 같이 할 수 있다. 이 단감들은 꽃핀 부위에서 꽃이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둘러싸고 있다면 빠른 시간에 잎을 키워서 횡을 키우고 꽃을 터뜨려버려요. 말라는 꽃을. 그러면 실킨 야옥이 안 나와요. 감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줄이 꺼 있다는 것은 이 줄은 꽃이 안 빠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은 잎이 더 커버리지만 횡이 크면서 이걸 터질 텐데, 요와 요는 다릅니다. 꽃받침 크기가 큰 놈하고 작은 놈, 작은 요리에 쏘았거나 그러면 이게 안 큽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것도 안 큽니다. 그러면 요렇게 까맣게 줄이 나와요. 잎이 적게 자랐다. 잎이 빨리 안 자라면 이 횡이 빨리 안 컸기 때문에 꽃이 지고 난 뒤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잎이 빨리 크거나 두꺼워졌다면 꽃이 싸고 있던 게 안에 감이 커버리니까 꽃이 탁 터져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만 조그만 줄이 꺼이지 그 상부로서는 이렇게 상처를 안 낸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 쉬고 끌거든요. 위로 꽃이 싸고 밀려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국이 생깁니다. 이렇게 각자의 그 과실이 됐던 그 생명체가 식물이 행동한 그 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잎을 따버리면 얘도 금방 뿌리가 죽어요. 노화제가 금방 갑니다. 역으로 잎으로 살을 찌우면
얘들이 뿌리에서 행동이 늘어납니다. 맹물을 뿌리면 살이 빠져서 잎에 계속 이동을 해서 뿌리 활동량은 늘어나나 잎은 이미 살이 빠진 겁니다. 그걸 하기 때문에 방금은 그 공식을 잘 이해하시고 저 해석법을 배워가신다면 어느 종이든지 넘나들면서 기술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추와 단감 두 가지가 지금 공식이 적용되어 있는데 최초 단감에서 공식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딸기를 개발하고 애호박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다음에는 이제 고추를 개발했는데 또 장이 어떤 종을 제가 또 집중해서 개발해서 우리 농가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이 공식 언어를 만들어내면 이 언어 속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이라면 연면식 자료가 제대로 키우면 맞습니다. 2번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초반에 연면식이라서 잎을 키우면 주면 2번은 맞습니다. 그러면 2번이라면 5월 중순까지만 연면식이만 차지해 놓으면 강전정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뿌리에서 가진 용은 다 맞고 3번이었다면 초반에 지금 잘했는데 후반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5월 초부터 그 이전에는 연면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잘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하고 그 다음부터 신경을 써야만이 잎의 볼때기 잎이 넓어지고 훨씬 높이 올라간다. 4번에 해당하는 나무는 이미 노화 현상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봄에 가지가 나와도 잎이 얇은 게 나오고 그 얇은 잎이 살을 못 찍는다는 겁니다. 그 현상은 잎이 빨리 두꺼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나무 노화된 나무에다가 퇴비 주고 비료 주고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잎이 얇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몸소 체내 지향은 없기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무들은 연면 시비를 횟수를 더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작년에 노진을 대도 마늘 안 큰다는 건 아닙니다. 키울 수 있습니다. 횟수가 더 빨라요. 이미 행동을 못하는 걸 행동을 이끌어내면 횟수가 더 빨라요. 연면식, 맹물식을 더 받고 빠른 템포로 돌리려면 걔가 돌아가요. 부면 못 따라가요. 우리 청도 그 자두 대석 200g짜리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못 만든 것 같아요. 구미에서 자두농사 처음 짓는 분을 갖다가 자두 대석을 200g 만들어줬습니다. 자두를 크게 키우고 1등을 하고 싶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쉬운 거니까 몇 나무 안 되니까 나무마다 설풀꿀로 설치해가지고 출근하면 30분간 물 돌리고 퇴근할 때 연면시비하고 3일 있다가 또다시 출근하면 자두 같대. 30분간 물 돌리고 퇴근할 때 연면시비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두 잎이 엄청나게 커버렸어요. 자두가 종방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 연면시비해서 뿌리까지 뻗쳤습니다. 자두 내석이 200g.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보통 70g, 80g 나가요. 70g. 150g짜리 수두루가요. 180g, 150g. 연면식하고 면역식이 아니고 맹물식 이것도요. 예. 잎을 캐안하고 이제 그걸 하고 그날 못하니까. 식물 다 같이 하니까 연면식이 먼저 하고 그러면 달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늘 같은 경우에는 살을 짜놓고 해야 되는 거고 자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키워야 되니까 키워놓고 저녁에 하는 게 지가 이슬에 먹는 방법하고 조금 해석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루 전에 살포해가지고 흡수를 시켰다면 그 다음날 우리가 또 출근해 한다면 먼저 영양을 먹이고 그 다음날 연면시비가 좋으나 하루에 다 해야 된다면
오늘 연면 시비, 맹물 시비부터 먼저 하고 후자의 연면 시비를 저 오해해놔도 괜찮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약간 일부는 다를 수 있다. 고추 여기 해당되는 거죠. 고추에 정확하게 질문했습니다. 고추가 연면 시비라가 살을 찌울 수 있으나 맹물 시비를 안 하면 잎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 움직입니다. 배수원씨 고추의 맹물 시비 며칠 한번 합니까? 겨울에. 겨울에 낮에 맹물 시비 하니까 알리 마르니까 이빨이 안 커있겠네. 밤 8시에 겨울에 고추 하우스에 맹물 시비랍니다. 담요덮으로 더 섭을 찾는 잎을 켜야 언니 여기 내려가야 오잖아요. 여기 있는 걸 보내려고 하겠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밤에다가 맹물을 뿌려가지고 잎에 한 손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새순이 또 올라가지고 고추가 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잎의 함수량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 후자적인 것은 토양 이시량과 잎의 영양 공급량이라는 거예요. 이 고추라는 것은 이 중간에 달려있기 때문에 잎에서 뿌리로 갔다 올 때 고추 꼭지에 영양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상부로 돌아오는 잎의 영양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량이 2.0 정도는 유지해줘야만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거나 말거나 잎에다가 또 채워줘서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을 빨리 보내야만이 뿌리가 많은 일을 한다. 옆에 있는 건 잎에 있는 양이라는 거죠. 아까 노정일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마늘 잎이 시든다면 뒤로 크는 거죠. 왜 뒤로 크느냐? 노정일 대표처럼 잎 두께가 두꺼워서 땅땅해서 뿌리가 활력이스가 많이 보충을 못하는 거예요. 물을. 잎이 크나 배수원식 거는 얇은 거고 일반 농가들 거는 안에 거는 크나 석번지처럼 푹식푹식합니다. 내려갈 양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 시기가 비가 며칠이 일주일이 와버리면 이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영양소가 뚝 떨어져서 벌마늘이 될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벌마늘이 됩니다. 안에 지금 해순이 나는 게 흰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청색으로 바뀐다. 연청색에서 영양이 끝에만 조금 살아있으면 얘는 뿌리에 내려오기 적당히 뭐 애매하고 이런 영양이 어떻게 이상한 애가 바꿔. 더 여기다 맹물만 여기다 자꾸 뿌려주면 알이 안 늘어버려요. 서사마늘 이원영식 뻥 2년의 그 원인은 섣부른 걸로 했습니다. 날 가면 섣부른 걸로 돌리니까 보기 좋습니다. 마늘밭에 멋이 팩팩팩 돌아가 잎에다 물을 쪽쪽 뿌려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장치를 착 해가지고 며칠만 한 번씩 물을 착 뿌려요. 나한테 잎에 살이 다 뿌리고 잎이 연한 청식으로 될까? 뭐 잎에서 뭐가 내려가는 것이 뿌리를 만들까? 뻥을 2년 만들었어요. 첫해는 농사 잘 지으려고 섣부른 걸 비기 돌리고 알이 하나도 없고 작년에는 이제 비도 좀 오고 이러니까 조금 작게 뿌렸어. 이게 한 개도 들고 두 개도 들고 이거 봐. 팔아먹을 건 하나도 없고 한 개도 넣으면 한 개 들고 두 개도 넣으면 두 개 들고. 그게 2년 동안 농사를 실패한 원인은 잎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꾸지 못했다. 비료를 뿌리고 물을 뿌리면 잎은 연해집니다. 물 횟수, 비 횟수, 잎이 살이 빠집니다. 과수도 똑같습니다. 어뢰에서 한 분이 가수원이 자갈 땅이니까 간밭이 저수지에다가 딱 박아 스프링클러 딱 장치해가지고 봄에 물을 뿌려주니까 요놈은 단감이 이파리가 큼직해가지고 봄에 1등 가을 되면
보러 온 사람들이 감이 작아서 놀래고 봄에는 감이 커서 놀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가을에 물을 적당히 뿌리 이파리 삶아서 쏙빼 우리가 일을 할 그것도 없이 여기에다가 물을 뿌리는 순간만큼 이동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흠뻑 좁고 며칠 안 줘도 됐을 텐데 적당히 주고 또 앵기고 잎에 삶아서 옷 빼고. 그런 집에는 가을에 가뭄이 적고 적당히 비가 오면 감이 큰 게 나와요. 서푸른불을 돌리는 순간에 작아지겠죠. 이렇게 식물들은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키위, 진주, 문산 쪽하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꽃피부 이쁠 게 키위가 죽들이. 요건 또 김에 짭짤이도 말고 이분이 버섯, 돼지, 지렁이, 분변토 이거로 농사 1등입니다. 젊은 사람이. 그런데 저를 처음 만나봤을 때 집집마다 매직들을 종이컵에 비를 닦고 퇴비를 흙을 닦고 나 꼴찌했습니다. 이 시량이 제일 낮아요. 지금까지 사역이 제일 꼴찌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저한테 이 시가 2.8 얼쭉 3대가 있는데 그분도 1등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요분이 1등이. 꼴찌가 1등으로 돼 있어요. 비로 더 좋은 거예요. 이 시가 지금 3.3. 그냥 달아나면 그냥 짭짤이 됐지. 짭짤이 될 거 없어. 이 시량 높고 잎에다가 연면식 짠뜨기가 이파리 새카마니까 영만 짠뜨기 나오면 환기 좀 많이 시켜가지고 잎을 떼글떼글 말리면 얘도 새카맣고 떼글떼글해. 잎의 함수량은 줄이고 영양량을 가득 늘리고 지하부의 이시량 비료량을 늘려버리면 짭짤이는 저절로 됩니다. 근데 비료를 너무 많이 치면 우리가 나빠지니까 어느 정도 이시량에 잎에서 비료를 영양을 공급해서 잎의 두께를 바꿔납니다. 작물의 행동은 우리가 지상부에서 두 가지가 관여하는 거지. 우리가 이 작물을 잘 되라고 아무리 발자국 소리 전해줘도 아무리 우리 말을 좋은 말을 해줘도 작물이 자라면 크게 영향 안 미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어난 일들은 그 작물 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얘들도 씨앗이 크고 난 뒤에 클 때 아랫잎들을 크게 키워나면 결국은 커집니다. 결국에는 부자고 얘들도 종방향이 먼저 형성되는 겁니다. 아랫잎 크기에 따라서 얘 결국의 높이가 결정합니다. 크기가. 그 다음에 요 넓이. 각자 먼저 일어난 일 각자가 다릅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그 과수 중에서도 복숭아하고 기타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복숭아에 네, 지금 그 복숭아가 꽃이 이제 지면서 잎이 새순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지금 연면 시기 복숭아하고 또 뭡니까? 예? 복숭아. 복숭아. 네. 품종요? 아니 복숭아하고 또 다른 종. 다음에 자두하고 뭐 블루베리 종류하고 뭐 기타 등등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나무에. 예. 그 지금 이제 그 꽃이 지면서 새순이 지금 나기 시작하는데 예. 지금부터 연면 시기가 들어가야 될 건지 연면 시기가 들어가면은 지금 그 마늘처럼
계속 비 오기 전에 이걸 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타를 할 때 설탕을 어떤 시기에 설탕을 또 넣어야 될 건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 그 연민 시기에 대해서 물 공급통 25마리는 1호를 몇 킬로 타는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는 사천에서 왔는데 땅나무가 한 1,000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은 연면 시기가 언제 첫 시기가 언제인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또 다른 거 마시죠. 다른 분좀 보겠습니다. 예? 옴이다, 예. 또 예. 배추. 예? 배추. 대추. 사과. 사과. 포도, 사과. 없습니까? 요거만 해. 고추. 예? 고추. 저 과수가. 아, 고추에? 괜찮네. 그건 똑같은 거. 요거 길이 되면 먹기 쉬워요. 요거만 해놓으면 되거든. 요거만 딱 드러내보면 다 똑같은 놈인데. 다 정방향이에요. 그 친구들이 요거만 딱 드러내보면 요거는 한 번에 다 해. 고추든 가지든 호박이든 요거들. 마늘만 요 안긴 거하면 똑같아요. 마늘은 요런 거고 요것들 다 써도 거의 대다수가 정방향인데 감자를 쓰면 어디 가겠습니까? 행이 아니고 여기 종에 감자 이파리 길이면 얘가 길이 감자는 거의 땅에 열은 열매인데 갔다 오거든. 우리가 묶어가 팔고 다니는 거 있죠? 당근, 알칼리, 무, 양파, 마늘, 이렇게 대학 묶어다닙니다. 왜 묶어다닙니까? 내니까 바로 크거든. 고구마를 갖다가 덩굴채 빼가 말하면 고구마는 절대 안 지더래요. 내려가면 바로 들어가거든. 감자를 빼가 말라보면 아리테를 팍 시더라고요. 갔다가 돌아와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추대 빼면 고추 금방 시들 거예요. 돌아와서 먹으니까. 고구마는 내려가면 바로 먹으니까. 영양 많으면 밖으로 튀어나가고.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면 작대기가 이 팔에 두들겨 펴버려. 내려가는 당연한 알이 커. 많이 내려가면 밖으로 튀어나가고. 적당히 내려가면 고구마 커. 요 종들이 그 종의 행동하는 몸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몸속에 들어가서 그 종의 행동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요. 이렇게 나누면 아주 쉽죠? 단감 하나만 설명하면 그 다음은 한 번에 나오면 되니까. 단감 바뀌어도 많이 해고. 얘 단감은 목매십이라면 이 피부를 부풀릴 수 있는 거고, 이 피부를 부풀리면 이 눈의 크기가 계속 커져요. 눈의 크기가 커지고 그 공식을 보세요. 단감을 잘 키우려면 단감이란 이 작물의 특성, 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아무리 잘 해주시면 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연면시비를 제대로 충분해줘야 된다. 잎이 두꺼워야 뿌리가 나온다. 그러면 잎을 살을 끼우면 계속 잎이 자라요. 그럼 잎의 크기는 가만히 넓게 일어나고 잎의 두께는 가만히 높게 일어난다. 얼마나 연면시비를 차지할 거냐 그 차이겠죠. 얘를 연면시비 한다면 비가 안 오면 일주일에 한 번, 비가 안 오면 일주일에 한 번 연면시비를 할 수 있으나 비가 오면 3일 전에 이틀 전에 연면시비 했더라도 비가 오기 전날 다시 연면시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연면시비 했던 거는 이 가지 속에서 이 잎에 들어있는 게 위치가 다릅니다. 3일 전에 연면시비 한 거 오늘 연면시비 한 거 위치가 대각각 달라요.
자기가 소화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면시비하고 비가 안 오면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농도가 많아서 다 소화해서 이동해서 뿌리까지 가는 시간이 일주일이 걸리면 7일이 걸린다면 이 이동 과정이 있다. 입속에서 아직 남아있고 비가 안 오면 일주일, 이슬로 이동할 때 일주일.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안개나 이슬 양이 많을 때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전혀 다르죠. 우리가 3일 전에 연면시비를 했다면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또 연면시비 하겠죠. 날짜가 4일밖에 안 되는 연면시비를 보면 안 맞잖아요. 내일 비가 올 거니까. 그 순간에 들어가서 세포를 파괴하거나 세포를 장애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날 연면시비에서 동일하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서 비를 만나면 이동량으로서 뿌리가 먹고 뿌리가 많이 뻗어. 이해됩니까? 만약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 오는 걸 했는데. 안 오면 그 다음에 맹물 뿌려야 돼. 장애가 일어날 것 같으면 얘는 맹물 뿌려줘야 돼.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해졌다면 세포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굳어버려요.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잎의 함수량이 줄어들면 그게 세포에 장애를 주게 됩니다. 장애가 된 것도 우리는 찾을 수 있겠죠. 나빠진 것도 다 찾아집니다.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는 결과는 역추지가 나옵니다. 농사가 잘했든 못했든 역추지가 정확히 나타납니다. 현재, 과거, 미래. 현재를 보고 친구는 과거는 아주 알기 쉽다는 거죠. 몸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쓰니까 다 써놨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단감은 제가 시험했을 때는 4월 18일부터 5월 10일 날 6번째 쳐서입니다. 날짜상으로 6번째 치는 게 불가능하죠. 비를 내리기 전에 연면시비하고 비가 오고 난 뒤에 연면시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잎이 통실통실 살이 쪄가지고 정말 예술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면시비 양에 따라서 뿌리가 생성하는 데는 이런 작물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꿔줬을 때 최근 작은 뿌리가 뻗어나갔을 때 가지 올 수 있는 비료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기계로 측정하면 나옵니다. 우리 퇴비를 줬다면 기계 측정 안 되겠지만 퇴비에는 좋은 연수 있으니까 그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횟수를 최대한 빨리 해주면 이 잎의 영향이 축축되고 잎이 커지고 잎 크기가 멈추고 나면 잎이 두꺼워질 거예요. 잎이 두꺼워지다가 가지가 굵어지다가 더 보관을 못하면 캐럿 2차성이 안 되겠죠. 2차성이 안 올라가요. 근데 우리 가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뭐 왜 필요해요? 요거 조금 넣어서 더 짧으면 됩니다. 봉순을 요걸 똑 떼버리면 요 아래 잎이 성장점이 남아있으면 잎이 더 크겠죠. 여기까지 성장물이 어떻게 되면 잎이 두꺼워지겠죠. 다음 더 큰 게 나와. 요걸 누가 개발했냐면 할아버지. 자기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가서 보면 순 나오면 적당히 크면 순을 다 떼버려 막아. 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만큼 큰 에너지가 멈추니까 잎이 더 커지고 가지고 보이죠. 잎 크기가 가지고 웃기는 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 크기는 넓고
나이만 어른이 돼버렸어요. 가정에 이만큼 도 필요 없습니다. 짧게 보면 세수 똥개입니다. 그러면 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면 우리 감속 볼 때 적당한 위치에서 술을 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만큼 잎이 작으면 알이 커지면 요 감의 모양이 넓어지고 잎이 빨리 죽어지면 높이 올라갑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요 가지가 좀 솟을 때까지 연면시키는 횟수를 빨리 해주면 빨리 솟아납니다. 이 가지가 여기에서 쑥 나오고 또 티 나오는 거 있죠? 그거 티 나와야만이 감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잎 두께를 계속 8월달까지 유지해줘야만이 감이 높이가 높아진다. 감잎이 작아도 감이 큰 게 있죠. 그거는 꽃피부 잎이 작을 뿐이지 잎 두께를 빨리 두께를 높이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감은 설명이 됐습니까? 예. 예. 비료를 제대로 못하는 저희는 비료를 안 씁니다. 예. 저희 영양, 전에 종전 이름은 아카인데, 예. 올드 그린이라고, 그 영양소에다가 설탕 1kg 유인물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안에요 한 키로. 예,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이제 큰 포장으로 하면 가격이 싸고, 작은 걸 하면 가격이 비쌉니다. 그건 15,000원인데, 1리터에, 15리터에 10만원이면 홀싸죠.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작물들은 요걸 단감을 떼내고 나면 똑같습니다. 감을 떼고 나면 얘들은 전부 다 종방향이니까 이야기하기 아주 쉬워집니다. 얘들은 그냥 잎을 키우면 종방향이 되는 뿐입니다. 꽃이 먼저 피는 종류 있죠? 요놈,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도 꽃이 많이 피고, 기타가 실수, 오미자는 뒤에 꽃이 피고, 배추도 뒤에 피고, 사과도 많이 피고. 얘들은 보면 잎도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죠. 잎알이 나기 전에. 그런데 얘들은 또 어떤 아이러니한 일이 있냐면 꽃은 피있을 뿐인데 잎이 맞춤이 자랄 때까지 종방향 길이가 자라는 시기가 남아있다. 자두 같은 게 꽃이 피있다고 해서 종방향이 안 그냥 큰다는 거예요. 잎이 더 크니까. 잎 크기가 블루베리건, 자두건, 사과건 얘들은 잎이 키가 쭉 크면 지도 알아서 따라 쭉 길이 돼요. 사과 이게 사과가 지금 동그랗지는 연 정도랑 같은데 얘가 꽃은 먼저 피가지고 이 길이를 결정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잎이 꽃핀자리에서 잎이 커지면 얘도 길이 잎의 크기가 얘를 결정해야 돼요. 그럼 수박이라면 수박이 꽃핀자리 잎의 크기가 50cm를 재면 10kg 나와요. 수박 이파리 길이 5cm당 1kg씩 늘어나요. 꽃핀자리 잎의 수박이 잎 크기가 40cm면 8kg 나옵니다. 요거는 3분의 1 기준 하우스에 가서 측정을 하면 그 수박이 일어날 일을 전반적으로 알아봅니다. 비교치를. 수박 장사 안에서는 줄자 하나가 있습니다. 줄자 가서 수박 하우스가 딱 몇 군데 재보면 요거는 얼마짜리 답이 딱 나오겠죠. 수박 이파리 길이를 재니까. 이 사과를 볼 때 사과 나무에 돌아다니면서 과총력 cm를 재현하면 얘가 가을에 클 길이가 양님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포도를 갖다가 이 기법을 가르쳐 줬더만
40%까지 증수가 되더라. 꽃핀자리에 잎을 키워버렸더만 포도가 지금 있는 봉다리를 쓴 봉다리 봉지 안 돼. 다 터져버려. 30~40% 더 크면 그 봉지가 견디면 그거 다 터져버려. 근데 포도 알은 안 터져요. 연매식을 잎을, 꽃핀자리 잎을 키워서 포도 알의 종방향을 키운 거지 횡을 안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도 길어지고 포도도 길어지겠죠. 현상량이 40% 넘으면 포도는 안 터져요. 요거는 어디서는 영동 사람들이 요걸 배워가지고. 네. 영동에서. 포도가 안 터진다. 그러면 영천에서 살구 하우스 하신 분이 살구를 키우자고 중반 단위에 비료를 좀 넣고 물 줬고 이제 살구가 꼭지 옆에 빵꾸 다 터져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종방향 길이가 짧아져요. 올해는 꽃 피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소문 듣고. 그래서 목매시비하고 살구랑 맹물을 뿌렸어요. 목매시비하고 맹물 뿌리고 목매시비하고 맹물 뿌리고 아예 길이를 길어. 크게 만들어 아예 힘이. 그러면 전체 행동이 달라져요. 얘들은 다 바꿀 수 있는 게 종방향 길이를 바꿔주는 겁니다. 종방향 길이가 짧아서 사과든 뭐든 터지고 땅이고 그거는 잎이 태어나고 목매심이나 연매심을 해서 잎을 키우면 종이 길이. 그러면 이 작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처럼 횟수의 비례하니 이해됩니까? 이렇게 다문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이파리가 나오는 상태에서는 안 되겠네. 예? 5mm 같은 이파리가 너무 크게 나와버렸네. 나왔을 뿐이지 잎의 성장점이 멈추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연매시비하면 요게 살랑살랑하지 않고요. 연매시비하고 비가 오거나 있을 양에 따라서 그냥 커요. 나왔을 뿐이지 얘가 결정은 다 컸다고 결정 안 했다는 거예요. 연매시비 좀 막 자라요. 예. 중화사를 지금 목매주는 3번 했고요. 예. 꽂히고 며칠 있다가 하고 아까는 강은 지금 꽂히게 잎이 물고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한 번 했는데 계속 해야 됩니다. 한 만큼 이렇게 달라질 뿐입니다. 횟수만큼 달라질 뿐입니다. 횟수를 한 만큼 그 종의 행동이 달라질 뿐입니다. 중화 꽂히고 하고 치고 네. 꽂히고 그 작은 잎도 먹으면 살이 쪄서 오므리 이렇게 피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려고 하는 작은 잎도 크기가 커집니다. 꽂히고 얼니까 꽂혔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데 하면 한 만큼 커진다. 횟수는 관계없이요. 횟수는 얘가 먹어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이 되어야 된다. 함수량이라는 거. 수분 공급량. 잎에 맹물을 뿌리거나 비가 오거나 비가 오면 7일, 5일에서 7일, 비가 오면 언제든지 횟수는 횟수에 관계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가 오면 그 기간, 흡수되는 기간 늘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 시비할 때 설탕을 그럼 계속 타는 겁니까? 이런 겁니까? 당장 사과에서는 후반기에 쓰면 안 되는 장이 나요. 당장 사과에서. 그때 1kg가 200g대를 가면 괜찮아요. 이랬다. 200g. 500L. 20단발에 200g 정도는 괜찮으나 그 이상 되면 6월 말까지 해로 써도 돼요. 설탕이
1kg 때 쓰는 겁니다. 설탕은 1kg를 쓰면 최적의 효과를 냅니다. 많이 절간. 그런데 요게 2kg를 써버리면 절간이 짧아집니다. 3kg를 써버리면 전체가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인상칼이나 그런 걸 쓰면 힘을 타겠죠. 파괴가 되겠죠. 그런데 설탕은 그래 파괴는 잘 안 됩니다. 그 양을 늘리면 굳어버려. 딱딱하게 굳습니다. 오묘합니다. 이게 설탕. 저도 아직 다 못 풀었는데 설탕 양을 늘렸을 때와 우리가 인상가리나 그런 걸 넣을 때 전혀 다릅니다. 인상가리는 소화를 못해서 타고 설탕 양을 더했다고 타진 않습니다. 잎이 그 뒤에 물을 잎이 함신해 넣으면 금방 쭉 풀려요. 그런데 인상가리 맞췄다면 다른 각 부위의 행동이 바뀌어요. 고추 같은 게 또 설탕 타서 쓰니까. 그래서 걔는 에너지 많이 필요해요. 가도 그러면 고추 키가 줄으면 고추 작아지는 데 1kg 정량. 예, 고추 같은 경우는 팽당 한